자, 지금부터 제33대 회장 및 수석 부회장 선거 후보 정견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들 분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참석하신 분 중에 저기 감사단에서 이상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진호 감사님, 그리고 오늘 참석 못하신 분들은 따로 또 명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에 오늘 후보자 두 분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정 회장 후보 홍주희 회장 후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 부회장 후보 이승혁 부회장이십니다. 저희가 오늘 인원도 좀 많지 않는 상태고 그래서, 그리고 또 단독 후보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일정이 굉장히 좀 짧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 순서로는 공정선거를 위한 선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경쟁하는 후보가 없으시기 때문에 단독 후보 두 분이 그냥 같이 낭독하시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하시죠. 후보자 선서 제33대 서울특별시 한의사회 회장 수석부회장 선거를 위한 후보자 정견 발표에 참여해 있어 우리 후보자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약속하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준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하나, 토론회의 규칙을 준수하며 사회자 및 관계자의 진행 및 통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와 의견을 적극 존중하고 협의된 내용에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하나,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자로서의 위신을 지키겠습니다. 하나, 이번 선거를 한의회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고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공정한 선거를 위한 관련 규칙을 절대 준수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6일 교 1번 후보자 홍주의 이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견 발표를 듣겠습니다. 전에 미리 질문지를 조금 배포를 해주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저희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견 발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15분 내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뭐죠? 녹음기인가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교 1번 후보 홍주의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3대 서울특별시 한의사 회장 정 후보로 입후보한 홍주의입니다. 지난 3년 동안 32대 서울시 한의사회를 이끌어오면서 회원 여러분들과 분회의 여러 임원분들, 그리고 분회장님들, 그리고 서울시 한의사회의 모든 임직원들과 함께 서울시 한의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첫 해에는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을 회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한의계의 발전을 위하여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의계의 왜곡된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는데 또 한 해가 지나왔습니다. 3년차에는 저희가 오로지 회무에만 몰두할 수 있었고 그 회무에 몰두한 결과 여러 많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2018년 3월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시 한의학 육성 발전을 위한 조례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통과가 되고 재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서울시 한의학 육성 조례의 의의는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 행해지던 각종 시범 사업들이 단순히 건강 증진 사업이나 예방 사업에 불과하던 것을 조례에 한의학적 치료로 임한다는 명문을 글자로 그대로 저희가 적어 놓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한의학이
각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사업에서 치료 사업으로 명실상부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조례를 통하여 서울시 한의학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 토대로서 서울시청 내에 혹은 각 다른 지자체 내에 한의학 전담 부서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명문 조항을 삽입하였고, 또한 각 지자체장들은 서울시장님은 한의학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위성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 근거를 토대로 하여 2018년 8월에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 공공의료재단에 서울시 한의사회 부회장인 박용신 부회장이 비상근 이사로 선임되는 쾌거를 보았습니다. 비상근 이사로 선임됨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모든 공공의료에는 서울시 한의사회 부회장인 박용신 부회장의 논의를 거쳐야만 시행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31대 박혁수 회장 때부터 시행되어 온 한의사 교의 사업은 그동안 단순히 봉사 차원에서 회원 여러분들의 희생과 열정으로 유지가 되어오던 것이 드디어 2018년 말에 서울시 교육청 일반회계에 예산으로 처음으로 편성됨으로 인해서 2019년부터는 정식 사업으로 한의사 교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서울시 한의사회에서는 불법 의료 단속을 하는 등 기타 여러 성과들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33대 서울시 한의사회장 후보인 홍주희와 이승혁은 회원 여러분들께 이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는 회원 여러분들의 민생 고충을 해결하는 방안과 한의학을 수호 발전시키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공약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공약은 수석부회장 후보인 이승혁 후보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회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민원을 제시하고 있는 의료 폐기물 수거업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저희의 공약을 습득한 이후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과 질문을 가져오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의 특성상 저희가 이사회의 의결과 그 다음에 여러 임원들의 검토를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 결과가 완성될 즈음에 회원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미리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업의 특성상 여러 난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난관들을 극복하고자 회원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방법은 미처 지금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원가에서 굉장히 경영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회원 여러분들 중에서 저희가 회비 부과 체계가 개원의와 봉직의 그리고 연령대별로 혹은 의료 미종사자 기타 각 종사하는 형태에 따라서 회비 부과 액수의 비율이 다릅니다. 그런데 현재 경영이 어려운 관계로 인하여 개원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봉직의들보다 수입이 곤란하고 경영이 어려운 회원분들이 다수 존재하시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득 과표 금액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원을 통해서 저희가 지부 대의원 총회를 거쳐서 회칙 개정을 거친 후에 그 봉직의 회원분들의 수입에 준하는 그 이하에 해당되는 개원가 원장님들께는 봉직의 수준으로 회비를 감면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해에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미증의 일들을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소한 범위에서 진행이 되겠지만 점차 회무가 진행되면서 현실적으로 회원분들의 파악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은 단계적으로 구간별로 회비를 다단계로 나누어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적극 고려 중입니다. 다음으로 한의학을 수업 발전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울시 한의학 육성 조례에 저희가 둘 수 있다라고 언급되어 있는 한의학 전담 부서를
반드시 임기 내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는 보건복지부 내에 한의학 정책과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한의학 육성법에 근거하여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한의학 정책과에서 저희 한의계에 관련된 각종 여러 가지 사업과 저희의 민원들을 해결하고 배려하고 또 저희를 지도 감독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인 서울특별시 내에 현재는 한의학 전담부서가 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한의 치료 사업들은 건강증진과라든지 의학과를 통해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의학 정책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그 정책 전담 부서를 통한 한의학의 영역을 넓혀 나가도록 열심히 반드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회와 함께 건강보험 체계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습식부항을 현재는 자락관법이죠. 자락관법을 시행함에 있어 한 개를 시행하건 두 부위를 시행하건 세 부위를 시행하건 이체 부위를 시행하지 않는 이상은 모두 동일한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건보공단과 한의학 정책과 그리고 심평원의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습부항 즉 자락관법의 개수에 따른 수가의 변화를 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지금 육아법이라고 되어 있죠. 속칭 건부항이라고 하는데 건부항도 일회용 부항컵이 시행된 이후에 많은 원장님들이 건부항을 일회용 부항컵을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육아법에는 일회용 부항컵의 수가에 대한 비용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이체 부위가 5체로 구별되어 머리, 배, 등, 팔, 다리 이렇게 구별되어 서로 다른 부위로 이체를 구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좌우로 나누어 실체로 이체 부위를 나눠서 저희가 청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의료기기라든지 저희가 겪어야 하고 해결해야 하고 앞으로 이루어야 하는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약의료보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회원분들이 간절히 갈구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중앙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우리 모든 한의계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갈 때에만 이룰 수 있는 것이기에 서울시 한의사회 입후보 공약에서는 감히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이는 회원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에 간절히 담아있음을 기억하며 중앙회와 함께 성실하게 한의계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만 정견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33대 서울시 지부 회장 홍주희 회장과 함께 수석 부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이승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초구 반장 시작해서 이런 이제 한의사협회 회무를 시작한 지도 10년 이상 지난 것 같습니다. 서울지부 학술이사 그리고 부회장, 중앙대의원, 부회장 뭐 두루두루 해봤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한의학이 사회적 위상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최근 5년 동안은 우리 한의계 내홍으로 인해서 외부적인 영향을 더 실추시키고 힘을 못 쓰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안정된 회무를 통해서 이런 한의학의 장점과 한의사의 위상을 자꾸 발전시키고 상승시키는 그런 회무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삼고자 이런 그 회무에 좀 더 충실하고자 제가 수석 부회장 후보에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공약을 조금 제가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런 한의학의 위상을 좀 더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의 장점을 좀 더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알리고 더 많은 국민들이 한의학의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한의사의 위치와 위상도 점점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한의사회에서는 2016년도부터 자체 회보를 발간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의 메디포유를 통해서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이런 대국민 홍보의 수단을 강화해서 온라인 뉴스나 온라인 홍보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대국민 홍보를 해서 좋은 예가 자동차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의원에서도 자동차 보험이 되는지 모르시는 분이 많았는데 이제 충분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거의 모든 국민들이 한의원도 자동차 보험 치료가 되고 또 일반 병원 치료보다 한의원 치료가 훨씬 더 좋다라는 인식이 많이 퍼지고 있고 또 그를 통해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그 환자 숫자나 그 치료 비용도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의학의 장점이 만성질환 관리, 고혈압, 당뇨를 비롯해서 만성관절염이든지 노인성 치매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더 발굴하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대관 업무를 통해서 얼마든지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편의와 그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조사 전담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좀 더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계속적으로 불법 의료 단속을 시행해오고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한 3년간 총 670개소의 불법 의료 시설을 단속해서 형사입건 57건, 행정조치 32건, 폐쇄 56건, 개정 시도 9건 이상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런 사업은 회원의 권리 보호와 우리의 유권은 어떤 권리를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좋게 만드는 대국민 이런 것도 이제 뭐 너무 불법 의료가 판을 치면 이제 이 한의학에 대한 위상이 떨어지니까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시행에 나는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 노인 치매 사업은 이미 3년 차를 거쳐서 점점 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하면 얼마든지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기에 한의사협회 회무를 시작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왜 회무를 할까라고 질문을 저하게 했고 그 답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내린 결론은 한의학으로 생업을 삼았고 한의학의 세계에 들어와서 이 가치관을 알게 됐고 한의학으로 살게 되었으니까 한의학 발전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생활의 일부분 시간이나 조그만 노력을 통해서 되돌려주는 그런 일을 하면 참 가치가 있겠다라고 제 스스로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작은 일이나마 봉사하는 마음으로 회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견 발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네. 자, 질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인 정신 건강 프로그램과 난임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언제쯤 서울시 전체 사업이 될 것 같고 또 나아가 전국 사업으로도까지 계획이 가능한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5분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2016년도에 한의사들이 무슨 치매냐, 치매 예방이냐, 혹은 인지장애냐 이런 것을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고 서울시청 자체에서도 많은 의구심을 가졌고, 또한 우리의 의권을 지속적으로 견제 방해하고 있는 의협을 통한 여러 기타 산하단체들이 맹렬히 공세를 펼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3년 동안 사업이 시행이 되었고, 그 3년 동안은 끊임없이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치료받은 환자들의 만족도와 개선된 정도, 기타 등등을 모두 데이터하여 저희가 논문과 자료집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서두에 답변으로 올리는 이유는 지난 연말에 획기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4년차 노인 치매 사업에 대한, 치매 예방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예년에는 사업 예산 총 예산 중에서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기타 자료 정리하는 비용으로 시청에서 일정 부분의 예산을 별도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 예산을 전혀 배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더니 이제 3년차 정도 됐으면은 이미 검증된 거 아니냐, 그리고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 비용을 환자들에게, 시민들에게 치료하는 데 더 쓰는 것이 맞다고 하는 시청 관계자의 대답을 듣고 저는 속으로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4년차부터는 지난 3년 동안에 우리 회원분들이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치료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작성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양식이 대폭 간소화됩니다. 그 이유는 앞에 드린 일련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울시 내에서는 어르신 건강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던 치매 예방 사업이 이제는 정착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모든 구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하고 사업 권역을 25개 구로 늘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또한 저희들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임 치료 사업은 작년에 첫 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한 사업은 작년이 첫 해였지만 서울시 내에 성북구와 강동구 등에서 또 중구 등에서 구 단위로도 한의학적 난임 치료 사업들이 재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구에서 시행했던 그 난임 치료 사업의 자료와 그 다음에 현재 아직 결과 보고서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결과 보고서가 앞으로 나오게 될 죄송합니다. 2018년도에 한의학적 난임 치료 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토대로 하여 2019년,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난임 치료 사업은 치매 사업과는 연차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이제 정착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는 중앙회와 더불어서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한의학적 난임 치료 사업들을 취합, 그 다음에 정리하여 중앙정부에 요구하여 전국적인 시범사업 이후에 정례로 건강보험에 급여화하는 사업으로 발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난임 사업은 작년 2018년에는 2억으로 소소히 시작을 하였으나 올해에는 6억으로 3배 증액된 금액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자치구도 4개 구에서 대략 12개 구 내외로 확대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한의학적 난임 치료 그리고 치매 예방 사업 이 두 가지 사업들이 정리가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이상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교육청 산하 특수교육센터에서 장애 아동을 한의사가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의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논의하고 추진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와 또 장애인 주치의제에 대한 의지는 어떠신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부터 이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7년 하반기에 약 3개월여간 제가 중앙회장 대행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애인 주치의제에서 한의사가 배제될 뻔한 위기가 있었고, 이를 저희가 수습하느라고 사업을 연기하고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자 그 대행 시절에 굉장히 노력해서 그 연기 문구를 집어넣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한데 서울특별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금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장애인 주치의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예정입니다. 제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현재는 한의사가 굉장히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배제가 되어 있는, 사업에서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의과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지원자 수가 약 300여 명 정도로 의과에서 의사들이 지원을 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철회하고 해서 240여 명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지원을 해서 약 270~80여 명으로 지금 현재 지원자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의과에서 소위 말하여 계륵처럼 여기는 분야입니다. 이것을 사업적인 개념으로 분석하자면 의과에서는 소위 말해서 진료비가 시간 투자 대비로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진료 비용을 떠나서 의권의 확대를 위한다는 측면과 그 다음에 많은 장애우들이 한의학적 치료를 절실히 원하고 저 또한 많은 장애우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대다수가 보행장애라든지 기타 장애를 통해서 한의원에 내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장애우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하여서 장애인 주치의제에 한의사가 반드시 편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중앙회의 회무범주에 들어가나 중앙회 당연직 부회장인 서울시 회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하고 끊임없이 중앙회를 독려하여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고충이 굉장히 많은 걸로 회원들이 많이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 또한 그에 대한 해결 시점은 어느 정도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견 발표 중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민감합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제가 구체화하여 답변 드리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그 민족의학 신문사에서 저희가 단독 후보로 입후보한 배경을 두고 기사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를 토대로 회원분들께서 사무처로 진짜 해결할 수 있냐, 아무 근거도 없이 무조건 던지고 보는 빌공짜 공약 아니냐라고 하는 항의성 전화와 확인성 전화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근데 단언코 근거 없이 공약을 함부로 하지 않고 회원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이행할 수 있는 로드맵이 현재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것입니다. 실례로 2017년도에 서울지부 이사회에서 그 분회장님들 포함한 전체 이사회입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폐기물 업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과 사업 보고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희 서울시 한의사회가 거기에 회무의 전력을 쏟기에는 다소 마이너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됐고, 또한 저희의 회세 또한 거기에 힘을 쏟기에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 보고를 받고 그 상태에서 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 좀 지연시키는 걸로, 그래서 보류시키는 걸로 그때 멈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작년이죠. 특히 2018년도 들어 많은 회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원들이 이렇게 힘들다면 저희가 조금 더 회세를 그쪽에 조금이라도 회무의 힘을 보태서 혹은 더 가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서울지부에서 정기이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분회장님들께는 어느 정도 로드맵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의 성공으로 회원들께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드맵을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양해를 바라며 올해 안에 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라기보다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이는 파트너가 있는, 대상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의 의지대로만 단순히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회원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반드시 올해 안에 가시적인 어떤 성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약 중에 개헌과 회비 감면에 관련된 공약이 있으신데 이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또한 어떻게 전반적으로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시행세칙과 정관을 통해서 회비에 대한 부과 근거와 비율이 정해져 있고, 또 그에 따른 감면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감면 기준은 직전 연도, 그러니까 당해 연도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금액이 순이익을 얘기합니다. 그 순이익이 최저생활비 작년 기준으로 연 19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만이 될 경우에 이미 회원들이 납부했던 회비를 감면해서 다시 환불해주는 제도가 현재 있습니다. 제가 32대 서울시 회장으로 3년간 근무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개헌가의 회원들이 그 제도를 통해 회비 감면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다소 충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을 정도로 많은 회원들이 연 1950만 원의 수입을 올리지 못해서 회비를 감면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제도와 방식을 준용하되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직의 수준의 기준을 해서 거꾸로 반액을 감면해드리는 방법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는 저희 집행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회비 부과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부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올해 안에, 혹은 올해 안에 안 된다면 내년부터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 기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정 기준이 봉지기를 상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저께 저희 서울시 한의사회 이사회에서 의결을 한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지부 대의원총회에서 이 안이 수정되어서 상향 조정 혹은 하향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준을 지금 단언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봉직의 수준의 수입을 올리는 금액 증명이 되는 경우에는 회비를 반으로 저희가 감면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근거는 객관적인 자료, 즉 국세청에
여러분들이 신고하시고 세금을 내는 과표 근거가 되는 자료를 토대로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견 발표는 마치도록 하면서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고 약 5분간의 시간에 거두도록 하고 마지막 폐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또 발언 기회를 선관위원장님께서 주셔서 제가 마음이 급해서 미처 못 드린 안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처음부터 한의대에 입학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타 전공을 먼저 했었고 우연찮은 기회에 더덕의 사포닌이라고 하는 물질에 옛날 전공에서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한의대를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본 한의대의 현실은 제가 상상하던 그런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졸업하고 나와서 개원을 했는데 이 개원과의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던, 즉 제가 여러분들이 모두 한의대 입학하기 전에 상상했던 그런 한의사의 현실이 아니라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열악한 손발이 묶여있는 그런 한의사의 모습이 현실로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개원을 하고 있고 저 역시 부원장 없이 혼자 진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저도 어렵고 한 해 지나면서 얼마나 한의계가 힘든지 우리 모두 저 역시 우리 수석 후보로 입후보하신 이승혁 후보 역시 모두 다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회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중에 올리는 이유는 그렇게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씩 큰 욕심도 좋고 작은 욕심도 좋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부터 10년째 대계로 저희 임기 내에 못하더라도 후임이 완성해낼 수 있도록 전달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씩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한의계에는 너무 부족했던 것이라고 저는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거 역대로 고생하신 전임 회장님들이 많은 업적을 남기셨음에도 불구하고 회무가 단절이 될 때마다 또다시 새로운 리스크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마음먹고 서울시 회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섰던 것 초심을 잃지 않고 힘들 때마다 그 초심을 생각하면서 회원 여러분들과 저의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회무를 할 것을 여러분께 굳게 약속드립니다. 1월 30일까지 우편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병행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바가 선거가 아름다운 축제이고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단독 후보로 입후보하는 바람에 선거가 축제가 아니라 어떤 의례적인 형식으로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부디 회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임하시고 또 의견도 얼마든지 개진해 주셔서 서울시 회무가 발전하고 선거가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한의사회 회원 여러분, 후보자가 단독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분을 우리의 회장단으로 선임해 주실 것인지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투표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우리 서울시의 회무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